시청자가 궁금한 시간으로 문 열어보겠고요. 김덕호 FA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몇몇 종목들만, 가는 종목들만 좀 더 크게 올라주는 그런 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급등주 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투비소프트예요. 화이자의 백신이 쏘아올린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그렇죠. 이제 화이자 관련주들이 올랐다가 이제는 그래? 저온으로 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또 콜드체인 공법 갖고 네, 있는 그렇죠. 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투비스포츠입니다. 콜드체인 플랫폼을 개발했거든요. 투비소프트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도 오늘 굉장히 상승 타이 좋은데요. 투비소프트만큼 오늘 장에서 40점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40점, 50점보다 지금 낮은 점수니까 약간의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가져야지 않을까 싶거든요. 개발에 성공해도 실적 관건이 있다. 그래서 40점밖에 못 주겠다라고 했는데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살펴볼게요. 우선 이번 사태에 약품 냉동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합니다. 수백조 시장, 어느 한 기업이 독식하지 못하는 구조인데 콜드체인 관련 기업들은 승승장구할 거며 대호황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찍 팔지 말고 수익이 한 배 이상 날 때까지 계속 버티자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화이자 백신 개발과 함께 지금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게 앞서 봤던 콜드체인이거든요. 네, 그렇죠. 왜 같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콜드체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온 게 네. 특히 이제 투비소프트가 지금 최근에 조명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기를 했던 어떤 국책 사업을 직접 이 중에서도 콜드 사업 부분을 이제 영위를 따왔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인데요. 실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콜드체인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지금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제안한 이 국책 사업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도 이미 콜드 사업에 대한 부분, 콜드체인에 대한 부분들 사업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처좋은 유통, 그러니까 영하 70도 이하에서의 백신에 대한 수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콜드 체인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어떤 극저온 상태에서의 어떤 운송을 해야 되는 어떤 백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식품류라든가 우리가 즐겨 이제 먹는 음식 중에서 뭐 참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콜드 체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투비소프트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갑자기 급등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너무 그간에는 어떤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초점이 이런 어떤 유통 부분에 이제 될 시기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좀 더 가속화가 된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누가 개발하느냐, 누가 치료제를 만드느냐의 목적이 초점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누군가 만들 테니 그거를 또 생산하는 데가 필요하고 유통하는 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경케미칼은 현재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고 투비소프트는 7.63% 상승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테마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국책과제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투비소프트가 조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지요?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이제 콜드체인 관련된 테마주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도 마찬가지로 있지만은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이 흐름을 가장 예리하게 파악했던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항공이랑 대한과학일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네. 이런 어떤 우리가 콜드체인에 대한 부분들, 즉 어떻게 보면은 장기간의 이런 극저온 상태를 유지를 하는 냉동 상태를 유지한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운송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항공 물류나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요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제 항공운항협회에서 관련된 부분에서 항공물류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간 이제 글로벌 손실이 약 350억 불 가량이 이 어떤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콜드체인의 어떤 콜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손실이 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고서를 내부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아니면 대한과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이런 회사들은 이미 사실상 어떤 콜드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이제 동반 강세를 좀 나타낸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국책 사업 부분으로 조금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간의 어떤 투비소프트의 실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4년 가까이 지금 적자폭을 좁혀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이번 기회에 어떤 국책 사업이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지원 체계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앞으로의 어떤 판관비 줄이기를 통해서 이제 내부적인 어떤 실적 부분도 개선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특히 투비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자회사 투비 바이오 신약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전환점이 될 가능성으로 봐야 되지 이 부분들이 실적이 당장 가시적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주가 조정은 또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한항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백신 개발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다시 해외여행도 갈 수 있으니 대한항공의 수혜주로 꼽았는데 그거 외에도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유통에 대한항공이 또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에서는 사실상 기존의 어떤 CMO라든가 CRO, 그러니까 어떤 비인상 진단이라든가 네. 아니면 생산 라인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가시화가 됐는데 오늘 장에서 이제 어떤 콜드 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가 됐다는 거는 결국은 어떤 유통 라인을 얼마나 잘 잡아가느냐, 결국은 길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한항공이나 이런 항공주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소요들, 즉 미국 현지에서 생산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물량들,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들을 또 해외로 매출을 올렸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항공주들도 또 한 번 이런 어떤 체인에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화이자 그리고 그 누가 되든 글로벌 제약사가 백신을 만들게 됐을 때 이 파장이 많은 종목들로 퍼져 나갈 것 같거든요. 오늘의 투비소프트에 대한 가격 전략만 세워드릴게요.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지금 매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볼까요? 사실상 오늘 장에서 조금 진입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조금 이렇게 매도를 진입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전일장에 이렇게 진입을 급하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실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단기간에서는 지금 최근 들어서의 어떤 날씨라든가 어떤 백신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들이 동시에 지금 같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와 걱정이 항상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어떤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개발 중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발목을 잡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가급적 매도 포지션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이 나타났을 때는 충분히 목표 가격은 오늘 장에 한번 가볍게 터치를 했던 3,600원 선 이상을 다시 한번 회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선 따라잡기보다는 매도할 타이밍을 보셔야 되고요. 목표 주가는 3,600원, 손절가 혹은 익절가는 3,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급등주 픽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엔투텍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투비소프트가 화이자 때문이라면은 이 엔투텍은 모더나 덕분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 100점 만점에 몇 점의 투자 매력도를 갖고 있나요? 75점 부여하겠습니다. 75점, 한 주평은요? 협의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협의 성과 있었다. 엔투텍, 모더나랑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면서 75점 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론방에 저희가 먼저 들어가 봤다 왔어요. 나는 그냥 미래를 보고 가만히 있을란다. 화이자랑 모더나 유통 시작되면은 그때 엔투텍을 다시 볼래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모더나 발표 전에 11월 말까지 천천히 우상향하다가 결과 발표하고 퀀텀 점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더나와 관련된 정말 실질적인 뉴스가 나올 때까지 나는 두고 볼래, 그러니까 갖고 있을래라고 의견 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 모더나 백신이 오늘 또 이렇게 화제가 됐는지 간밤에 나온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어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더나 관련된 부분의 기대감들인데 이번 달 중에는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첫선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 가장 큰 가시화가 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도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어떤 백신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등락을 반복했던 원인 중 한 가지도 이런 백신에 대한 어떤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어떤 파급 효과들, 이런 것들이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등락을 반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 중요한 부분들, 유통 라인을 누가 잡아갈 것이냐, 이제 유통 계약을 누가 잡았느냐가 결국은 또 시장에서의 어떤 먹거리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엔투텍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전에는 어떤 유통에 대한 어떤 협의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체결까지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어떤 시장의 어떤 조정들, 그리고 워낙 급작스럽게 이렇게 주가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모더나 백신마저도 어떤 신뢰성을 잃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감들이 사실은 엔투텍에 대한 주가들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이끌어 넣었던 게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엔투텍은 23.56%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한 줄평으로 협의 성과가 있었다고 했고, 지금 랭거 박사였나요? 네, 그렇죠. 그 박사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실체가 있는 모더나 수혜주다라고 봐도 괜찮은 거죠? 사실 이제 실제로 엔투텍 차트를 제가 잠깐 띄워놨는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9월부터 해서 이제 이미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이제 한 3주 가량의 어떤 상승폭과 거의 유사하게 올라간 원인 중 한 가지도 결국은 어떤 이제 이 엔투텍이 모더나와 관련해서 유통에 대한 협의 부분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어떤 대형 이제
백신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뭐 대형 의약사들이 실질적으로 백신 개발을 잠시 일시 중단하겠다, 아니면 뭐 임상 중단을 진행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은 급히 싸늘해진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제 지금 엔투텍의 사내이사로 지금 선임된 분이 이제 사실은 모더나의 창립 멤버로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먹거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제안서에 지금 대부분에서 이제 최종 이제 체결까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CMO 제품까지도 이제 결국은 매출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눈을 매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엔투텍 75점 드렸습니다. 그럼 현재 갖고 있는 분들은 아직은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타이밍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우선은 이제 지금 연일장 지금 계속 지금 상승 탄력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오늘 5개월이고 또 이제 또 주말장이 되거나 또 이제 월 중순쯤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세트의 어떤 순환들 이런 부분들이 또 가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장에서 좀 진입하시는 분들 너무 좀 비싸게 산 거 아니겠냐라는 걱정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한 번 더 1차선, 2차선의 어떤 축차 개념으로 목표가를 높여가보자라는 의미에서 6,000원을 제안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제가 4,000원으로 지금 손절가를 굉장히 낮게 잡아드는 이유도 한 가지도 지난번 어떤 이제 10월 12일 때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빠졌던 부분에 다시 회복이 된 것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부분을 소개를 드리면서 단기간에서 어떤 조정 보고보다는 오히려 좀 더 장기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잡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6,000원, 손절 가격 4,000원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화이자 백신 개발로 인해서 뭔가 시장의 흐름이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바뀌는 변화도 있었고 오늘장 보니까 그동안 진단키트라던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했던 그런 제약사들이 확실히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추후를 기다려 볼까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네.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기존에 개발하던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조정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CMO나 CRO 같은 경우에 여전히 주가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국내 이제 제조사들 중에서 실제로 백신 개입에 직접 들어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인 조정은 가능하겠지만은 충분하게 또 회복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외의 모멘텀으로 이제 또 시장이 또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시기보다는 한 번 정도 기다려 보시고 좀 더 조정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치료제 진단키트주들의 하락까지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화려하게 또 상장을 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치킨 관련주죠. 확인해 볼게요. 교촌 F&B입니다. 우리는 치킨의 민족. 저도 지난주에 치킨을 배달했고 이번 주에도 먹을 예정인데 교촌 F&B 투자 매력도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85점 부여하겠습니다. 85점이요. 100점 만점에 85점 주셨고요. 한 줄 평으로는 코스피판 맥도날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겠죠?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살펴볼게요. 현재 구간에서도 20% 넘는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교촌 F&B 매출 4천억인데 시총 7천억이면 나쁘지 않은 건가요? 더군다나 신규 상장주라면 그 버프까지 받아서 일주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본다 이야기 있고요. 오늘 상한가 갈 수 있을까? 프랜차이즈 최초로 직상장했다. 산업재 평가가 기대된다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급등, 물론 뭐 따상은 아니었지만 지금 상한가가 풀렸지만 오늘 장의 급등에 대해서 주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역대 경쟁률이 정말 계속 갱신이 되는 느낌입니다. 네. 특히 이제 또 교촌 F&B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식품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성과가 좋았다는 거는 사실 식품주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성장이 좋았던 어떤 실적이 충분히 바탕이 되었던 종목이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는 쉽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따상을 이루어낸 부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또 오늘 이제 도중에서 또 이렇게 하락과 상승을 계속 반복을 하는 와중에서도 어떤 교촌이라는 어떤 회사에 대한 평가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증시의 유동 부분들이 점차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존의 빅히트 때는 사실상 유동이 굉장히 빠지는 어떤 썰물 시장에서의 어떤 상장 효과 때문에 주가들이 마찬가지로 탄력을 좀 잃었다는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지금 바이든 정권이나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대선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조정이 되고 끝나고 나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이머징 시장들이나 국내 시장들의 투자 열기들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주디님은 오늘 이미 팔아버렸다고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교촌 F&B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줄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치킨으로서의 수량은 분명히 많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고 더 좋아져야 되고 그렇죠. 새로운 모멘텀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지금 딱 1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를 딱 두 곳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미스터 피자 네. 그리고 맘스터치입니다. 실제로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쯤에 이렇게 이제 매각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네. 대량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서 어떤 조정을 일어나게 된 바가 있었고 MP 한강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어떤 미스터 피자에 대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매도를 처분하면서 올해 주가는 또 회복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체인 시스템을 이렇게 해서 유통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매출을 만다는 게 다분히 봤을 때는 프랜차이즈 때문에 무조건 생산이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소비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의 접근을 얼마나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경과 실적 부분들이 교촌 F&B에서의 가장 큰 강점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실제로 유동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맥도날드나 아니면 뭐 스타벅스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어떤 파파존스, 도미노 피자 이런 어떤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에 증시 유동과 함께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코스피판 맥도날드라고 표현을 한 것도 결국은 이런 증시에 대한 어떤 밀물들이 아주 강하게 들어올 때는 또 한 번 주가의 랠리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다만 어떤 이제 금융 위기라든가 이런 조정이 왔을 때는 또 한 번 조정은 받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촌 F&B 자체적으로도 좋지만 이런 대표적인 체인점 음식료주들의 경우에는 증시 유동성의 영향을 또 같이 받아가서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적기다라고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교촌 F&B 목표가를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전략만 세워드리죠. 우선은 이제 오늘 장에서 이렇게 거의 이제 상한가 가까이 지금 도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진입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선은 이제 동절기가 오면서 동시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신 또 뭔가 이슈가 문제가 됐다 이러면 또 증시가 또 싹 빠지게 되고 이번에 백신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다 성과가 있다 이러면 또 증시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기간의 조정보다도 오히려 저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맥도날드처럼 정말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정말 치킨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어떤 자부심 갖고 가져보신다면 충분하게 주가의 메리트도 높여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장한 교촌 F&B까지 알아봤고요. 김덕호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